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믿기지 않을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세계 3대 요리 거장의 음식 앞에서 무릎 꿇고 오열하는 장면을 보게 될 것입니다. 셰프가 왜 울었을까요? 그리고 그 음식은 믿기 힘들겠지만 한국의 김치였습니다. 김치 한 포기에 담긴 민족의 혼, 세계가 침묵한 이유. 왜 미슐랭 3스타 셰프는 평범한 김장 앞에서 무너졌을까요? 지금부터 단 한순간도 눈을 뗄 수 없는 그 현장으로 들어갑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방송국 다큐멘터리 팀의 PD입니다. 한국 전통 식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미슐랭 3스타 셰프 장 피에르 뒤퐁을 초청했습니다. 촬영 첫날 장 피에르는 긴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피곤해 보였지만 눈빛만은 날카로웠습니다. 김치요? 그냥 발효된 채소 아닙니까? 프랑스에도 슈크루트가 있는데 뭐가 그리 특별한가요? 피에르의 첫 인상은 냉소적이었습니다. 300년 전통의 프랑스 요리학교 출신이라는 자부심이 그의 말투에서 느껴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레스토랑이 12년 연속 미슐랭 3스타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무심한 듯 언급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우리는 전라북도 고창의 작은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는 이미 50여 명의 마을 주민들이 커다란 마당에 모여 김장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장 피에르는 그 광경을 보고 놀란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음식 하나를 만들기 위해 모인다고요? 파리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네요. 그는 주민들이 정확한 계량 없이 감으로 양념을 넣는 모습을 보고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계량도 없이 요리를 한다고요? 이건 요리가 아니라 도박 아닌가요? 프랑스 요리에서는 1g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다는 장 피에르. 그가 고개를 젓자 카메라 뒤에서 우리 스태프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실패로 끝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스쳤습니다. 그때 70대 중반으로 보이는 한 할머니가 장 피에르에게 다가왔습니다. 허리가 살짝 굽었지만 눈빛은 맑고 강인했습니다. 김씨 할머니는 장 피에르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셰프님, 이건 배추가 아니고 마음이요. 장 피에르는 통역을 통해 그 말을 듣고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새로운 재료를 발견한 요리사처럼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김장 준비 과정을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들이 배추를 씻고 소금에 절이는 과정은 일사불란했습니다. 수십 년간 익힌 솜씨로 움직이는 손길에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장 피에르는 처음엔 관찰만 하다가 이내 소매를 걷어붙이고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방식은 프랑스 요리학교에서 배운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정확함을 추구하죠. 장 피에르는 양념을 버무리는 과정에서 자꾸 계량컵을 찾았습니다. 김씨 할머니는 웃으며 그의 손을 잡고 양념 속에 직접 넣어주었습니다. 피에르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쳤습니다. 정확하지 않은 요리는 위험합니다. 식중독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의 말에 할머니는 전혀 개의치 않는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는 정으로 요리해요. 마음으로 맛을 보는 거지. 프랑스의 논리와 한국의 감정이 충돌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장 피에르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할머니의 손길을 지켜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혼란과 함께 미세한 호기심이 깃들기 시작했습니다. 정오가 되자 마을 주민들은 커다란 상을 차리고 점심을 함께 먹기 시작했습니다. 장 피에르는 처음 보는 반찬들 앞에서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한 입, 두 입 먹기 시작하자 그의 표정이 조금씩 풀어졌습니다. 이 김치는 언제 담근 건가요? 작년 김장철에 담갔어. 1년이나 된 음식을 아직도 먹는다고요? 장 피에르의 놀라움은 계속됐습니다. 음식을 오래 보관한다는 개념 자체가 그에게는 낯설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신선함이 최고의 가치니까요. 씨알을 마친 후 본격적인 김장이 시작됐습니다. 미리 절여둔 배추에 양념을 바르는 과정에서 장 피에르는 점점 더 몰입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의 움직임은 굳어 있었고 입술은 꽉 다물려 있었습니다. 이건 요리가 아니라 의식 같아. 장 피에르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혼란과 함께 어떤 깨달음의 조짐이 느껴졌습니다. 오후가 깊어갈수록 김장은 더욱 활기를 띠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노래를 부르고 웃으며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반면 장 피에르는 점점 더 조용해졌습니다. 그는 김씨, 할머니의 손놀림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할머니는 특별히 정성스럽게 한 포기의 배추를 다루고 있었습니다. 다른 배추와는 달리 그 배추에는 더 많은 시간을 들이고 있었습니다. 장 피에르가 물었습니다. 이 배추는 특별한가요? 할머니는 잠시 손을 멈추고 먼 산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 영감님이 가장 좋아하던 거요. 5년 전에 하늘나라로 갔는데 매년 이 김치는 그 사람 먹으라고 담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장피에르의 손이 멈췄습니다. 양념 묻은 그의 손가락이 살짝 떨렸습니다. 돌아가신 분을 위해 음식을 만든다고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치는 그냥 음식이 아니요. 우리 삶이고 기억이고 사랑이지. 내 영감은 내가 담근 김치를 제일 좋아했어. 지금도 어딘가에서 먹고 있을 거요. 그 순간 장피에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갑작스러운 감정에 당황한 듯 했지만 그는 눈물을 닦지 않았습니다. 저도 3년 전에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어머니는 매년 크리스마스에 특별한 수프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 맛은 아직도. 장피에르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는 양념 묻은 손을 내려놓고 조용히 울기 시작했습니다. 카메라는 계속 돌아가고 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를 둘러싸 위로했습니다. 이건 음식이 아니야. 이건 추모야. 장피에르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그의 눈물 속에는 프랑스 요리사로서의 엄격함이 아닌 한 인간으로서의 솔직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장피에르는 평소보다 조용했습니다. 숙소에서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우리는 그를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뭔가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아침 장피에르는 달라진 모습으로 마을에 나타났습니다. 그의 눈에는 어제의 혼란이 사라지고 따뜻한 빛이 돌아왔습니다. 그는 먼저 김씨 할머니를 찾아가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제 보여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제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할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옆에 준비해둔 작은 나무 상자를 장피에르에게 건넸습니다. 겉면에는 단정한 글씨로 기억의 김치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이게 뭔가요? 어제 우리가 함께 담근 김치요. 프랑스에 가져가서 먹어. 장피에르는 상자를 열어봤습니다. 안에는 정성스럽게 포장된 김치와 함께 작은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통역의 도움을 받아 천천히 편지를 읽었습니다. 셰프님, 김치는 그냥 배추가 아닙니다. 마음을 남기는 방법이에요. 우리는 음식에 우리의 역사와 사랑을 담아냅니다. 셰프님의 요리에도 이런 마음이 담기길 바랍니다. 장피에르는 잠시 말을 잊었습니다. 그리고는 깊은 존중의 마음을 담아 할머니에게 허리 숙여 인사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음식의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저는 음식의 진실함을 배웠습니다. 이것은 제 요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이 될 것입니다. 촬영을 마치고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장피에르는 계속해서 김치 상자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그는 갑자기 저에게 말했습니다. 이 영상을 제 유튜브 채널에도 올리고 싶습니다. 세계가 알아야 할 이야기입니다. 저는 기쁘게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그 영상이 세계를 뒤흔들게 될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비행기에 오르기 전 장피에르는 김치 상자를 한 번 더 열어봤습니다. 그리고 무언가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가에 다시 눈물이 맺혔지만 이번에는 따뜻한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장피에르가 파리로 돌아간 지 일주일 후 그의 유튜브 채널에 한국에서 배운 인생의 맞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그가 김장을 하며 눈물을 흘리는 장면과 함께 한국의 김치, 문화에 대한 그의 감동적인 소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영상은 불과 24시간 만에 300만 조회수를 돌파했습니다. 댓글란에는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감동의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요리에는 영혼이 담겨 있어야 한다는 걸 보여준 아름다운 영상. 한국의 김치 문화가 이렇게 깊은 의미를 가진 줄 몰랐다. 내일 당장 한국 식당에 가서 김치를 맛보고 싶다. CNN, 르몽드, 뉴욕타임즈와 같은 세계적인 매체들도 이 소식을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김치가 세계 셰프를 울렸다라는 헤드라인과 함께 한국의 김장 문화가 세계 미식계에 던진 메시지에 주목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프랑스 요리학교 학생들의 반응이었습니다. 파리의 유명 요리학교 학생들이 SNS에 우리도 김장을 배우고 싶다라는 메시지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한국문화원에는 김치 수업에 대한 문의가 폭주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상황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평범한 다큐멘터리 프로젝트가 갑자기 국제적인 문화 현상이 된 것입니다. 국내 언론들도 앞다투어 보도했습니다. 3스타 셰프가 인정한 우리의 김치, 세계를 사로잡다. 김치 한 포기가 세계 미식계를 뒤흔들다. 한국의 정이 담긴 김치, 미슐랭 셰프의 눈물을 자아내다. 장피에르에게 연락했더니 그는 더 놀라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의 파리 레스토랑에 기억의 김치 캠쉐 디 에메모일이라는 신메뉴를 추가했다는 것입니다. 프랑스 고급 요리와 한국의 김치를 결합한 퓨전 요리였습니다. 손님들이 줄을 서서 기다립니다. 그들은 단순히 음식이 아니라 이야기를 맛보러 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자신들의 추억이 담긴 음식 이야기를 SNS에 공유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탈리아인들은 할머니의 파스타 소스에 담긴 가족 이야기를, 인도인들은 세대를 거쳐 전해진 카레 비법에 담긴 사랑을 이야기했습니다. 음식을 통해 마음을 나누는 한국의 문화가 전 세계에 울림을 주고 있었습니다. 작은 시골 마을의 김장에서 시작된 감동이 세계적인 공감의 물결로 이어진 것입니다. 이건 단순한 요리 방법의 차이가 아닙니다. 음식을 대하는 철학의 차이죠. 한국인들은 음식에 영혼을 담습니다. 장피에르의 이 말은 수많은 언어로 번역되어 전 세계에 퍼져나갔습니다. 영상이 화제가 된 지 2달 후 저는 파리의 장 피에르 레스토랑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3개월 전 예약을 해야 겨우 자리를 잡을 수 있을 정도로 인기가 높아진 상태였습니다. 레스토랑에 들어서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고급스러운 프랑스 레스토랑 한쪽에 한국의 온기가 장식되어 있었고 벽면에는 고창 마을에서 찍은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장 피에르의 변화였습니다. 그는 예전의 냉소적인 태도가 완전히 사라진 채 손님들에게 따뜻하게 음식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만드는 요리는 여전히 완벽했지만 그 안에 무언가 새로운 것이 더해져 있었습니다. 셰프님이 예전과 달라요. 요리에 감정이 담겼어요. 레스토랑의 부주방장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후 셰프님은 요리책을 보지 않고 마음으로 요리합니다. 소스 한 방울, 허브 한 잎까지 모두 의미가 있어요. 저녁 코스의 하이라이트는 기억의 김치를 활용한 요리였습니다. 장피에르는 직접 테이블로 나와 이 요리를 설명했습니다. 그리고는 작은 태블릿을 꺼내 김장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요리는 단순한 맛이 아닙니다. 이것은 한국 할머니가 가르쳐준 사랑의 맛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손님들은 감동한 눈빛으로 그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장피에르는 저를 주방으로 초대했습니다. 그곳에서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가 프랑스 최고 요리학교에 김치 정서 수업을 개설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김치 만드는 법을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음식에 마음을 담는 한국의 철학을 가르치는 거죠. 프랑스 요리의 기술에 한국의 정서를 더하는 겁니다. 그의 눈에는 열정이 가득했습니다. 이제 그는 단순한 기술자가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요리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제 인생이 변했습니다. 전에는 별을 위해 요리했지만 이제는 마음을 위해 요리합니다. 파리를 떠나기 전 장피에르는 한 가지 계획을 더 알려주었습니다. 1년 후 김장철에 다시 고창을 방문할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제자들과 함께 갑니다. 그들도 김치에 담긴 한국의 혼을 배워야 합니다. 비행기 창문 너머로 파리의 불빛이 작아질 때 저는 한 포기 배추가 어떻게 세계적인 셰프의 인생을 바꾸고 나아가 세계 요리의 흐름에 작은 변화를 가져왔는지 생각했습니다. 정확히 1년 후 저는 다시 고창으로 향했습니다. 장피에르가 약속대로 프랑스 요리학교 제자들 10명을 데리고 한국을 방문한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마을에 도착하자 작년과는 다른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여전히 김장 준비로 분주했지만 마을 입구에는 환영합니다. 장피에르 셰프님이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고 몇몇 카메라 크루들이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장피에르가 제자들과 함께 마을에 도착하자 주민들이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우리 장피에르 왔네. 김씨 할머니가 가장 먼저 달려나와 그를 반겼습니다. 장피에르는 완벽한 한국어로 안녕하세요. 보고 싶었습니다. 라고 인사했습니다. 1년 동안 한국어를 배웠다는 그의 말에 마을 사람들은 감동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장피에르와 그의 제자들이 가져온 선물이었습니다. 그들은 프랑스에서 직접 만든 특별한 요리들을 마을 주민들에게 대접했습니다. 각 요리에는 김치의 영감을 받아 만들었다는 설명이 붙어 있었습니다. 김장은 작년보다 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습니다. 장피에르는 이제 능숙하게 배추를 다루었고 그의 제자들도 열심히 배추 속을 넣는 법을 배웠습니다. 프랑스 요리사들이 한복을 입고 김치를 버무리는 모습은 그 자체로 문화적 교류의 아름다운 순간이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장피에르가 올해는 계량 도구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는 김씨 할머니처럼 손끝의 감각으로 양념의 양을 조절했습니다. 1년 전 위험하다고 했던 그가 이제는 마음으로 요리한다고 말하는 모습이 저를 감동시켰습니다. 작년에는 제가 한국 김치를 배웠지만 올해는 프랑스가 한국에게 배우러 왔습니다. 장피에르의 말에 제자들이 공감의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김치를 그리고 그 너머의 문화를 진심으로 이해하려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오후가 깊어갈 무렵 마을 주민들과 프랑스 요리사들은 함께 버무리며 웃고 울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언어는 달랐지만 음식을 통해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데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때로는 손짓만으로, 때로는 표정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완성된 김치를 앞에 두고
모두가 모여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장피에르는 한쪽에서 김씨 할머니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들 사이에는 이제 통역이 필요 없어 보였습니다. 마지막 인터뷰에서 장피에르는 카메라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젠 제가 한국의 제자입니다. 프랑스 요리는 기술을 완성하지만 한국 요리는 영혼을 완성합니다. 저는 이제 두 세계를 모두 품은 셰프가 되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냉소가 아닌 깊은 이해와 존중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치는 2013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마을에서는 그보다 훨씬 오래 전부터 김치는 단순한 음식이 아닌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사람을 이어주고 기억을 남기고 사랑을 전하는 매개체였습니다. 1년 전 미슐랭 3스타 셰프 장 피에르 뒤퐁은 완벽한 요리를 만들기 위해 한국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발견한 것은 완벽함이 아닌 진실함이었습니다. 계량되지 않는 마음, 레시피에 적힐 수 없는 정칭이었습니다. 오늘날 파리의 유명 레스토랑에서는 기억의 김치가 제공됩니다. 프랑스 요리학교에서는 음식과 감정의 연결성이 가르쳐집니다. 그리고 매년 김장철이 되면 프랑스에서 온 요리사들이 이 작은 마을을 찾아옵니다. 한 포기 배추가 세계적인 셰프의 눈물을 자아냈고 그 눈물은 전 세계 미식계의 잔잔한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프랑스는 미슐랭 별을 줬지만 한국은 마음을 줬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이제 세계 각국의 식탁에 함께합니다. 네, 오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사연 어떠셨나요?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